제가 100% 장담하건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술도 잘 안 먹는 평범한 40대 남성이 몇 달 만에 아내와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겨우 다시 시도해서 어떻게 성공시키긴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면서 자존심도 크게 상하고 뭔가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저에게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놨었는데요. 이건 사실 제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많은 중년 남자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기에 제가 친구에게 딱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영상으로 자세하게 풀어주겠다고 해서 이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면 네 고민 싹 날려줄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하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만 찾고 나면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발기가 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풍선을 예로 들면 평소에는 흐물흐물한 풍선을 크게 팽창시키려면 그 안에 입으로 막 공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남성의 성기가 팽창하려면 풍선의 공기처럼 무언가가 주입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혈액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아래쪽으로 성기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혈액이 아래까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원인이 나왔으니 그럼 이제 해결책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혈액이 아래로 잘 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 가게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방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덜 어려운 방법인데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어려운 것부터 가시죠. 자야지 하면 잠이 잘 안 오고 먹지 말아야지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신경 쓸수록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지금 스트레스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통 설명하기 어려울 때 가져다 붙이는 게 스트레스성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발기가 잘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혈액의 움직임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발기는 혈액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했었죠? 아래로 가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상황에는 혈액이 반대 방향, 위로 올라갑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빨개지고 심장 쿵닥쿵닥 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주식 투자나 대출금 이자, 직장 상사, 영상 조회수 이런 거 다 없었죠. 원래 인간에게 스트레스 상황이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거나 다른 부족과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싸우거나 도망가는 데 필요한 기능, 즉 골격근, 그리고 심장 같은 이런 곳에 피를 더 많이 보내고요.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기관으로는 혈액을 덜 보냅니다. 소화기나 비뇨기는 당연히 싸울 때 필요 없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단번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갖기 전에 하는 찬물 샤워인데요. 생각만 해도 막 비명 나오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찬물로 샤워를 하면 이것도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식하는데요. 이건 짧은 스트레스죠. 샤워 끝나면 이거 없어지는 스트레스라 이런 반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이득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단 한 번의 찬물 샤워로도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액순환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 성적인 흥분과 발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도파민인데요. 찬물 샤워는 이 도파민의 기본 분비량을 높임과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시킨 다음 길게는 5시간 동안 서서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최소 30초에서 길게는 2분만 딱 참으시면 됩니다. 좋은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그렇다면 혈액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덜 어려운 방법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물 샤워랑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직접 혈액을 보내는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확실한 효과를 위해 반드시 먹는 것과 하는 것을 둘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뭘 하냐면요. 일단 성관계를 자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아예 발기가 안 되는 분들보다는 강직도가 떨어지거나 중간에 발기가 풀리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니까요. 잘 안 되시더라도 계속 꾸준히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꾸준히 성관계를 가져야 혈관이 확장되는 횟수도 더 잦아지고 혈액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어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달씩 쉬고 그러시다가 제 친구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기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혈액이 하체로 더 많이 내려갑니다. 평소에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어 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관계 직전에 스쿼트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에 혈액을 보내는 기능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발기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에 따라 저절로 감소하는데요. 2020년에 발표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연구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저항성 운동 직후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해서 30분가량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신 팁들이 모두 혈액을 하체로 잘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죠. 결국 혈액이 내려가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안 되겠죠. 혈관을 잘 늘려주고 성기가 팽창했을 때 발기가 빨리 풀리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은 비장입니다. 그리고 비장 다음으로 많이 저장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 혈액을 많이 머금고 있는 이유는 간이 뭐하는 기관인가요?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해독이죠. 간은 해독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청소부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피 속에 해독해야 할 더러운 물질이 많다면 간은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는 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을수록 간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고 결국 간이 많은 양의 혈액을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꽉 붙잡고 있는 양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간 해독을 보조해 혈액을 잘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성기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는 것을 모두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겠죠.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왕 보신 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특히 너 잘 보고 있지? 아르기닌은 간에서 유독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제로 간 영양제, 특히 숙취 해소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보디빌더 분들이 근육 펌핑할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장어가 정력제로 사용되는 것도 장어 속의 아르기닌 때문인데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장어를 매번 먹을 수도 없고 아르기닌 함량을 장어로 채우려면 수십 마리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어 같은 음식 말고 영양제로 아르기닌을 섭취하실 때 목적에 맞게 함량을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함량에만 신경 쓰시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흡수 속도입니다. 함량과 시간 둘 다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함량은 일단 최고 함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중함량 먹었다가 효과 제대로 못 볼 수 있으니 후회 없이 최고 함량 6000mg 드시고요. 제가 먹는 것은 전에도 알려드렸죠. 헤라클레스 아르기닌. 이게 함량 6000mg에 부원료도 아연이나 마카 같은 정력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에게도 잘 맞고 커뮤니티 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도 피드백이 좋아서 어차피 댓글로 물어보실 분들 많아 미리 추천해드립니다. 아르기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오징어 약사 아르기닌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제 흡수 속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언제 먹을지 최적의 타이밍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실험은 아르기닌의 흡수율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도 용량은 6000mg 사용했어요. 이 그래프가 아르기닌이 몸에 들어왔을 때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략 섭취하고 20분에서 30분 사이가 최고 농도에 도달할 때죠.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배운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다 사용하세요. 일단 흡수 속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 약속된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앞두고 일단 아르기닌 한 포 드시고요. 그리고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씻을 때 마지막 마무리를 찬물 샤워로 30초에서 2분 정도 하시면 발기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 빵 하고 터졌죠. 샤워가 끝났으면 아르기닌을 먹은 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상태고 혈관 속의 아르기닌과 도파민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스쿼트 20회에서 30회 천천히 하시면 대략 3분 정도 시간 지났을 겁니다. 스쿼트로 인해 하체로 혈액 이동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막 분비되고 있겠죠.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당당하게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단언컨대 병원 가서 비아그라나 팔팔 같은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고 시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100% 장담하건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순서 잊지 마세요. 아르기닌 드시고 찬물 샤워, 스쿼트.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이 방법도 너무 많이 가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미 많이 가버리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